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맹입니다. 자, 이제 대만에서의 두 번째 날인데, 먼저 대만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과 보냈던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일단 대만에 와서 이 친구들이 느꼈던 게 서울이 너무 그립다였습니다. 제가 첫날은 좀 빡시게 굴렸고, 두 번째 날은 좀 여유있게 좀 여행을 시켰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먹이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서울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그냥 아침, 지금 현재는 호텔 근처 산책하러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항상 그렇죠. 여행만 되면 부지런해지는 접니다. 자, 서울에서 첫째 날 이제 제가 공항 픽업을 받고, 네, 드라이브로 하면서 여기저기 좀 보여줬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주진 못했고, 일부 뭐 남대문부터 해서 뭐 서울 시내를 지나왔는데 조명들이 다 꺼져서 아쉽게도 이쁜 야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친구 호텔로 가서 데리고 경복궁부터 갔죠.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을 입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이라고. 자기 이제 마케도니아 친구잖아요. 물론 지금 한 17년 동안 런던에 살고 있지만 마케도니아랑 불가리아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권이 3개랍니다. 마케도니아 여권, 불가리아 여권, 영국 여권. 그래서 뭐 대부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입국 심사할 때 이것도 밀어보고 저것도 밀어보고 막, 그래서 너무 좋대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는 얘가 대학교, 여기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 살면은 여권이 나온답니다. 뭐 마케도니아는 당연히 나오겠고, 런던도 17년이나 살았으니까 여권이 나왔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한복을 입히고 경복궁을 갔는데, 거기서 뭐 이제 교대식은 아니었고 그런 거 좀 보고 경복궁 좀 보여주고, 근데 눈까지 와서 되게 이뻤어요. 저도 눈 오는 경복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북촌 근처 삼청동 입구 쪽, 그쪽을 가서 한정식을 같이 먹었고, 그리고 북촌에 가서 얘가 또 차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어요. 뭐든지 다 알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근데 오설록을 제가 데려갔는데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제주도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야겠다. 오설록 내려가서 거기서 시식도 좀 하고, 친구들은 몇 개 샀어요. 그렇게 했고, 거기서 또 인사동으로 갔죠. 인사동으로 가서 뭐 이것저것 또 구경도 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장갑이나 이런 거를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날 핫팩 8개 줬거든요. 각자 주머니에 하나씩 집어오더라고, 오른쪽 왼쪽. 아씨, 안 춥다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추워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줬는데 지들이 안 챙기고. 그래서 장갑도 사고, 그러면서 인사동 지나왔다가 익선동인가요? 그쪽에 한옥으로 된 카페에 가서 또 십전 대보차
쌍화차 그런 것도 먹여보고 뭐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날씨를 봤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산타워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남산타워는 안 가고 명동 잠깐 거닐다가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노량진 가서 회 잡는 거 보여주고 회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니까 딱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다 그래갖고 다음날 좀 10시 정도 친구 호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줬죠. 또 청계천 보여주고, 그다음에 동대문 광장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육회를 먹여주고 마리아가 날거 음식도 잘 먹어요. 근데 마리아 엄마 베스나는 날걸 좀 못 먹어갖고 그냥 빈대떡하고 고기 완자 뭐 이런 거 좀 먹고, 그래도 마리아는 너무 좋아했어요. 전날 회 먹고 다음날 육회를 먹고 너무 만족했고, 그리고 디저트로 먹어야 된다고 제가 식혜도 사와서 먹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을 보고, 동대문 시장에서 마리아는 옷도 하나 사고, 몽클레르 스타일의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단돈 10만원에 샀다며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100불에 샀다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도 쇼핑도 좀 하고, 그리고 DDP에 가서 잠깐 쉬고, 커피 마시면서 DDP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쉬고, 남산타워를 이동해서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해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다시 명동에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서울 많이 갔죠. 아이고 6시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중산 지역이거든요. 중산. 근데 열려있는 상점들도 많고, 여기 야시장인가? 여기가 중산 야시장인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디요? 행천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 사람들이 많네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천궁은 어디쯤일까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자, 몇 블록만 더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만. 저는 대만을 2번을 와봤어요. 근데 온 게 관광하러 온 게 아니고 환승하러 왔습니다. 싱가포르 갈 때. 그래서 뭐 타오이안 국제공항은 2번 와봤는데, 대만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죠. 대만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수도는 여기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가 맞대요. 옛날에 우리 타이페이라 그랬는데 타이베이가 맞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타이베이고요. 인구는 약 2,4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도 중화권인이고 그런지 왠지 사람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는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긴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랑은 다르죠. 말레이, 인도네시아 쪽.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민족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까무잡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고요. 송나라 때부터 한족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송나라면 우리 고려시대니까 뭐 11세기, 10세기 뭐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한족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원나라 때도 여기가 이제 원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고려도 항복시키고 이제 마지막 가려고 했던 곳, 마지막은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네, 일본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고려군까지 동원해서 일본을 침략하려 했지만 태풍 때문에 2번인가 다 나가리가 되죠. 근데 여기도 그 기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영향권에도 일부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명나라 때도 여기는 중국에 관할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대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있고, 대만은 너네랑 상관없다 그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연일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우리보다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 상황은 그렇고요. 자, 16세기 말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죠. 14세기, 13세기,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이 되겠죠. 그쯤 되겠죠. 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고, 역시나 뭐 마카오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먼저 아시아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포르모사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포르모사. 그리고 이제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하면 또 동인도 회사가 떠오르죠. 동인도 회사가 타이완 본섬에 정착을 했고요. 이제 스페인도 저가 이제 제가 내일 가게 될 지룽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곳, 인천 같은 곳, 거기다가 근거지를 마련했는데 결국 네덜란드한테 밀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 명청교체기죠. 푸젠성의 남부 지역민들이 이쪽 대만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결국 청나라한테 지죠. 그러면서 명나라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성공이죠. 정성공. 안핑을 수도로 했대요. 그래서 청나라에 대항했는데 1683년 결국 청나라가 대만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든 거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점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점령을 한 거지 완벽할 통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가 이제 쌀하고 대나무가 유명한가 봐요. 그 농업이 발전하니까 본토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청나라 이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영푸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러면서 1860년에 대만의 6개 항구를 개방을 했고요. 1895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때부터 50년간 일본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길어요, 일본 식민지의 역사가.
근데 여기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가 않은 곳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많이 다르죠. 일본에 대한 친밀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거 그거 아닐까요? 식민지에 서명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국내전에서 장제스가 패하죠.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오늘 가게 될 고궁박물관, 유물 같은 거 다 싸그리 갖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국민당이 약간 통치를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1949년에 장제스가 피신을 왔고 이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성인가 외성인, 그러니까 본성인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대만에 살고 있던 사람, 외성인은 그 이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당은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하는 당이 국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은 대만과 중국은 별개다 라고 하면서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 민진당이고요.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민진당이 집권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대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여기가 모병제로 전환이 됐대요. 우리처럼 징집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21만 정도의 병력이 있는데 인구수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돈을 많이 주나요? 잘 모르겠네요. 21만이면은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군대에 비해서 확실히 숫자는 적지만 뭐 현대전에서 병력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하지만 21만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자, 대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 TSMC죠.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죠. TSMC부터 해서 뭐 정보통신 기술이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뭐 우리 마케도니아 친구 마리아가 얘기하기는 아유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여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와 주로 이제 무역 상대국이 여기도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40% 이상이 중국. 중국하고 교류는 잘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아예 교류를 거의 안 하죠. 하면 큰일 나죠. 미국,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주요 교역 대상국이고, 여기 와서도 놀란 게 어제도 저녁을 먹으러 이제 중산역 근처를 갔는데 어디 쇼핑몰에 갔거든요. 아이고 한국어 안내 방송도 나오고 좋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를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말 표지판도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지하철역 인근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어디를 가나 한국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는 일본처럼 나쁘지 않은 곳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기후를 보면은
뭐 대만 남부 쪽 이쪽은 열대기후고요. 그 다음에 중부는 아열대기후, 중부 산지는 온대기후대를 보입니다. 여기가 산지가 비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여기가 화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름은 평균 35도. 아, 덥네요. 우리도 덥죠. 겨울은 12도, 15도. 지금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온화합니다. 그래서 그냥 긴팔 하나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걷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생활하기에. 서울은 좀 추웠죠. 그리고 지진이 많대요. 왜냐, 양쯔판, 뭐 오키나와판, 필리핀 변동대 뭐 요 사이에 위치해갖고 연 100K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자, 인구 구성 보면은 원주민이 한 25%, 2.5%. 명나라 때 이제 명청 교체기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꽤 많고요.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요. 청나라 때 넘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이 국공내전 이후에 넘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성인이 비중이 낮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랑은 이제 1948년에 수교를 했는데 1992년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다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죠. 이제 중국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세계의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로 딱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과 수교하기 시작하면서 뭐 많은 나라들이 쭉쭉쭉쭉 대만과 수교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사관이 아니고 대표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한류에 대한 열풍이 옛날부터 셌던 곳이죠. 그 희초가 우리 완선이 언니. 제가 어렸을 때는 김한선 누나의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대단한 가수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선이 제일 유명했고 처음 왔을 때. 그 다음은 뭐 클론이죠. 클론. 구준엽이 여기 누구죠? 서희원인가? 같이 잘 살고 있죠, 대만 여자. 클론도 엄청 유명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가장 히트를 친 드라마, 저는 안 봤습니다만 대장금이 거의 뭐 온 세계를 휩쓸었죠. 대장금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장금 때문에 원래 한국하고 대만하고 비행기 직항 노선이 없었대요. 근데 직항 노선이 생겼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2004년 이후로 그 다음에 히트를 친 슈퍼주니어도 여기가 아마 대만 무슨 차트에서 쏘리쏘리인가 쏘리쏘리죠. 그게 몇십 주? 십몇 주? 그렇게 차트 1위를 계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슈퍼주니어가 인기를 끌었던 곳이 이곳 대만입니다. 역시 그 이후로 계속 K드라마가 인기를 유행을 번지고 있는 곳이고. 자,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행청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행청궁을 한번 와보려고 했어요. 걸으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침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아침 워킹을 하고 있고, 대만 여행지 중 처음 온 곳이 여기 행청궁입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 다음에 관우가 죽을 때 옆에 주창하고 누구였죠? 요하였나? 있었죠. 그 사람들 오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